한국여성단체연합 그제 15일에 강선우 후보 여가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여성단체연합회 어제 함께 일하는 구성원 존중이 없는 후보자가 여성의 인권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건 좀 국민 기만 아니냐,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의 역대 회장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즉각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보좌진 협의회의 의견들이 상당히 그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특히 그 보좌진들이 숫자가 여러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압도적으로 어떤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은 당 지도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강선우 후보가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이제 그 갑질 논란이 있을 때 똑바로 이제 해명을 하고 또 사과할 거는 깨끗이 사과하고 그 진정성이 보좌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다면 이 정도 사태까지 왔겠는가. 네. 경향 일면입니다. 스스로 사퇴해야 강선우 낙마로 기운 여권. 경향은 이렇게 썼는데요. 중앙일보는 뭐라고 썼느냐? 강선우 자진 사퇴를 용산 내부에서 급부상. 지금 계속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게 다 전부 일면이에요. 이진숙, 강선우 여권 기류 변화. 여긴 이진숙, 강선우가 여권 기류가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은 대통령실 이강 스스로 거취 선택해야. 이번엔 여권 기류가 변화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취를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한국일보 볼까요? 강선우, 이준숙 거취 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모든 일면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전부 오늘 조간의 일면 기사들입니다. 다 지금 대략적으로 낙마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낙마 기류가 최인호 의원님. 네. 어디는 이진숙, 강선우고요. 어디는 강선우고요. 이게 하나냐 둘이냐? 둘 다 아니냐? 뭡니까? 여론의 추이를 보면 네. 한 사람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한 사람. 네. 그 한 사람. 그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네. 일부 후보자는 좀 소명이 된 면이 있고 그래서 여론이 다소 진정되는 느낌이다. 또 일부 후보는 오히려 더 좀 여론이 더 악화되는. 네. 특히 이제 강선우, 이준숙 두 후보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피해자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제자들이겠죠. 노면을 뺏겼었다. 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논문을 쓰다 보면 특히 지도 교수가 외부 용역을 가져오고 주도했고 또 제자들이 함께 수행하다가 그 세부 과제를 논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좀 겹치는 경우가 있다. 네. 물론 과거의 간행이라고 다 올바를 수는 없겠지만 과거 간행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소명된 측면이 있고, 특히 유학비 같은 경우는 이 후보자의 부부가 다 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0년 동안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 그래서 자녀 학비는 본인이 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는 피해자 측이라 할 수 있는 보좌진들이 오히려 더 좀 격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이 좀 엇갈린다. 네. 인사청문회 이후에 반응들이 좀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느냐, 좀 그래 봐집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를 여쭤봤었는데 하나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랑 이진숙 후보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 여부가 좀 달라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인즉슨 만약에 한 명이 낙마가 한다면 그건 강선우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언론들이 조금씩 결이 좀 다르죠. 어디는 한 명, 어디는 두 명입니다. 근데 언론들이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낙마 기류로 오늘 일면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있어요. 일단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시는 없으셨습니다. 보고기 보고만 계속 진행되면서 받고 계십니다. 네. 그가 좀 가장 걱정이 제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은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다. 요 얘기를 다 보고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지금 이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일부 후보자는 강선우 후보자 한 명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후보자는 네. 18명 지금 현재 장관 청문 내정자 대상 중에 네. 두 사람이죠. 강선우 지금 현재 그리고 하나 이제 아니다 둘이다. 이진숙 이 후보자 두 사람을 일부 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참 장관 뭐 총리 인사청문회를 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 공적 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자질과 능력을 갖췄냐 이걸 이제 국민이 묻고 후보자가 그 이제 부처의 권한을 행사할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걸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야당 의원들이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라는 이 대의 기관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제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이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이게 뭐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그런 결격 사유가 발생됐죠. 그게 이제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이제 후보자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이진숙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 여기는 사회부총리예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초대 교육부 그 장관 내정자가 낙마를 했어요. 김민철 장관 내정자. 네. 그 사람이 낙마 사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낙마 사유가. 이분도 역시 논문 표절과 그리고 교비 횡령한 내용이라든지 이 군 복무 기간하고 석사 학위 기간하고 네. 이게 뭐 한마디로 겹치는데 그에 대한 제대로 해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 박순애라는 그 교육부 장관을 억지로 정말 어렵게 임명을 했는데 34일 만에 교육부 장관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국민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은 언론은 한 사람 뭐 어떤 언론 두 사람 호박에 금 끊는다고 뭐 수박 됩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깨끗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해 주는 게 그게 이제 항우 국정 운영에 크게 부담이 안 될 거예요. 네. 지금 일부 후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얘기 아니겠냐. 뭐 호박이 줄 긋는다고 뭐 달라지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또 살짝 하시기도 해요. 뭐 별반 다르지 않다 두 후보자가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는 뭐 강선우 후보자, 어디는 강선우 플러스 이진숙 후보자. 이게 양쪽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보면 강선우 후보자는 이진숙 후보자보다 먼저 청문회가 끝났죠. 끝났는데도 지금 현재 뭔가 계속 오히려 사퇴론이 더 거세게 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각 단체의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죠. 한국여성단체연합 그제 15일에 강선우 후보 여가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여성단체연합회 어제 함께 일하는 구성원 존중이 없는 후보자가 여성의 인권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건 좀 국민 기만 아니냐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의 역대 회장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즉각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입장을 냈어요. 근데 사실 앞서서 여가부 장관 후보이기 때문에 앞선 여성 단체들의 이런 입장도 상당히 아플 수 있습니다만 최인호 의원님. 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의 역대 회장단이 자진 사퇴하라고 입장을 냈다라는 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넘어서 사퇴하고 난 이후에도 강 후보자 본인 입장에서 계속 민주당 안에 있기가 좀 본인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을 했지만 네. 보좌진 협의회의 의견들이 상당히 그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특히 그 보좌진들이 숫자가 뭐 여러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압도적으로 어떤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은 당 지도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강선우 후보가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이제 그 갑질 논란이 있을 때 똑바로 이제 해명을 하고 또 사과할 거는 깨끗이 사과하고 그 진정성이 보좌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다면 이 정도 사태까지 왔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또 이후에 법적 조치를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는데도 뭐 법적 조치를 가타부타 똑바르게 안 한다는 이야기를 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측일 수 있는 보좌진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더 급변해서 어제는 뭐 현 보좌관 협의회 회장까지도 네.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까도 이제 뭐 언론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만 네.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다. 안 좋은 여론 뭐 이렇게 표현을 정무수석이 했다는 것은 저도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센 반응이다. 불리한 반응이다. 네. 막 그렇게 읽힙니다. 네.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다. 이 얘기가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입에서 그 정도 수위의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상당히 좀 이 낙마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6시에 바로 잡습니다라는 이규현 홍보수석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강선우 후보에 대해 자진 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던 어제자 경향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름으로 바로 잡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새벽 6시에 바로 잡는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게 이 대통령실 분위기가 이 자진 사퇴로 기울었다, 낙마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이 보도가 여기는 어제자 경향신문 보도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모든 조간이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최 의원님. 네. 바로 잡습니다가 또 오늘 새벽 6시에 나온 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밤 사이에 흐름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 흐름을 잘못 짚은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 기회를 강선우 후보에게 주는 것이다. 지금 뭐 내일까지 인사청문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낙마자가 있을 건지, 낙마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건지, 또는 후보자 스스로의 거취에 맡길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할 것인데 오늘까지 이제 새벽에 바로 잡습니다 하는 것은 네. 예를 들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내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라. 그렇지 않고 여론이 계속 더 이런 식으로 악화 일로에 있다면 그것은 어떤 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는 어쩌면 역설적인 저는 아하. 반응이다라고 읽힙니다.